연봉 계산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연봉 5천만원 직장인이 투자해야 될 지역입니다. 연봉 5천만원이라고 하면 연끌이죠. 연끌로 5천만원 받을 경우 연간 예상 실수령액이 한 4,300만원 정도예요. 보이시죠? 그리고 월 환산 금액으로 하면 360만원 정도입니다. 자, 여기 댓글 좀 적어주세요.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는 연봉 5천만원이 외벌이 가정으로서 적다. 근데 뭐 사회 초년생이다. 한 20대 후반이 뭐 27세, 28세가 한 연봉 5천만원 받는다. 여러분 어때요? 많아요? 적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봉 5천만원 많다. 제가 10년 전에 입사했을 때 11년 됐나요? 11년 전에 입사를 했을 때는 4천? 그때가 4,500? 4천이면은 꽤 괜찮은 편이었어요. 네. 그때가 SK가 한 11년 전에 한 5천 얼마 이렇게 줬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나머지 현대차도 5천만원? 모비스도 5천? 6천 안 됐나?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요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연봉 5천만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주제로 연봉 5천만원 직장인이 투자해야 될 지역, 당연히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 지역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좀 드려볼까 합니다. 네, 여왕개미님은 적절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고요. 네, 자, 이정민님, 네, 좋아요 눌렀어요. 주선생님, 오래된 고층 아파트 재건축 투자할 때 유의사항 강의 좀 부탁드려요. 오래된 고층 아파트. 오늘 그 주제는 아닌데 좀 기다렸다가 한번 시간 되면요 한번 이야기 드리도록 할게요. 이따가 한 30분 지나면은 한 번 더 질문 좀 해주세요. 제가 까먹지 않도록요. 네. 자, 금정동남님 반갑습니다. 네. 에이토현님께서 20대 연봉 5천이면 하락장일 때 6, 7억대 연끌하면 괜찮을 듯. 아이고야. 토현님은 바로 이 부동산 이야기가 더 나오십니다. 나오세요. 네.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자, 360만원, 월 360만원 받는 직장인. 좌절해야 될까요? 자, 여기서 연봉 1억이면요. 연봉 1억이다. 자, 여러분들 아시는 삼성전자, 과장급들. 한 연봉 1억씩 받습니다. 뭐 1억 초반 받는 사람들도 있고요. 뭐, PS나 PI 뭐 그런 따라서 사업부를 해서 좀 다르기도 합니다. 근데 연봉 1억을 받으면 2천만원의 세금이에요. 그리고 월 670만원 정도 받습니다. 670만원 정도. 여러분 1억이 혹시 어때요? 30대 한 중후반 과장 30대 중후반이 1억을 받습니다. 외벌이에요. 월 670만원 받습니다. 많아요? 적어요? 한번 이야기 좀 해주실래요? 네, 김현선님 반갑고요. 박상민 채원님 반갑습니다. 네, 모모도리님 반갑고요. 연봉 1억은 연간 8천만 정도 받고 월 670만 정도 받습니다. 30대 후반이에요 기준으로. 이제 외벌이고요. 3인 가족입니다. 자, 앞서 연봉 5천만 원인 사람 360만 원이에요. 이 사람하고 30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네, 300만 원 정도.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연봉이 1억이나 연봉이 5천만 원이나 월 300 정도밖에 차이 안 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란 거예요. 월 300. 근데 물론 맞벌이면 또 다릅니다. 맞벌이면 또 달라요. 부부 맞벌이 해서 각각 연봉 1억이다. 그러면 세후로 1억 6천이 들어옵니다. 1억 6천. 근데 부부가 서로 만나지 못할 확률이 좀 높죠. 자, 부부가 각각 연봉 5천만 원씩이다. 한 달에 720만 원의 현금이 들어와요. 네. 근데 삼성전자나 SK 사내 맞벌이가 아닌 이상 실질적으로 부부가 각각 연봉이 1억인 경우는 흔하지가 않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연봉이 낮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동산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 연봉이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 그냥 연봉은요, 그냥 매월 대출금, 원리금 상환할 정도만 받으면 돼요. 그런데 그 전에 이미 내가 충분히 목돈은 모아놔야 됩니다. 전제 조건은요, 연봉 1억이나 연봉 5천이나 전제 조건은요, 목돈은 무조건 모아야 돼요. 목돈은 무조건 모아야 됩니다.
자, 목돈이 있어야지 부동산 투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연봉 5천이라 해서 좌절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좌절할 필요도 없어요. 네. 자, 연봉 5천이라서 그런 게 있어요. 생존에 대한 위협은 있을 수 있습니다. 아, 진짜 내가 도저히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 악바리 정신이 남들보다 더 뛰어날 수는 있습니다. 더 뛰어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절대로 좌절하지 마시고요. 본인 월급이 본인의 그레이드가 아니에요. 네, 외벌인데 도저히 이거 갖고 안 되겠다. 그러면 맞벌이 해야죠.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악착까지 하면은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무조건 됩니다. 부동산은 전세금이라는 레버리지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활용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뭐 토요님께서 연봉 얼마냐 보다는 어디에 살고 있냐가 요즘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데요. 네, 월 500도 힘듭니다. 누구나 다 힘들어요. 혼자 월 1000을 벌어도 힘듭니다. 그만큼 소비 수준이 높아져요. 네, 그래서 어차피 자녀가 한창 크고 있을 때는요, 돈은 모으지 못합니다. 근데 저는 돈은 잘 모아요. 대출금 원리금 갚잖아요. 물론 저는 지금 대출이 없는데 대출금 원리금 갚으면요 자동으로 적금 듭니다. 좀 악착까지 살면 되죠. 네. 자,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부터 11년 전에 취업을 했는데 2년 반 만에 제가 목돈을 7천만 원 모았습니다. 7천만 원. 그때 부모님하고 살고 있었고요. 그때 연봉이 한 5천 정도였던 것 같아요. 지금도 뭐 크게 뭐 다르진 않는데 5천 좀 안 됐나? 하여튼 뭐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2년 반 동안 거의 한 달에 쓴 돈이 없습니다. 쓴 돈이 없어서 2년 반 만에 주식도 좀 투자했고 성공도 좀 해가지고 7천을 모았습니다. 그 7천이 지금의 제 자산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었어요. 그리고 첫 번째 이제 입사를 해서 첫 번째 투자를 했던 거죠. 투자를 해서 7천을 넣고 그대로 7천을 벌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분양권 생애 최초로 차량 당첨돼가지고 돈도 벌었던 건 기억이 나고요. 자, 그게 바로 그렇게 내가 할 수 있었던 배경은요, 오로지 투자금을 내가 모았다는 거예요. 목돈을 모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젊었잖아요. 네, 젊었잖아요. 20대 후반이었기 때문에 그 젊은 패기로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연봉 5천만 원? 저도 합니다. 저도 했었어요.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왜 좌절을 하냐면은 이거예요. 자, 서울 웬만한 아파트 10억 넘는데 연봉 5천 직장인 한탄입니다. 자, LTV 완화에도 2030 살 수 있는 아파트가 없어요. 생애 최초 80%에도 시큰둥 10억 주택 3억 2천만 원만 대출, 집값은 11억 넘어 언감생심. 저는 이게 욕심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연봉 5천만 원이 어디 감히 서울 아파트 살려고 합니까? 네? 안 그래요? 연봉 5천이 어디 감히 서울 아파트 살려고 해요. 이것도 욕심이죠. 대출 3억 2천 대출 받잖아요. 얼마 갚는지 아세요? 자, 3억 2천 35년 해볼까요? 연이자 4% 해볼게요. 한 달에 140만 받습니다. 네. 360만원 받아서 140만원 갚으면요 220만원 남죠. 어디 감히 10억짜리 집을 사려고 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연봉 5천만원이 불편하고 그렇다면은 부동산 투자를 해야 한다. 뭐 한편으로 그런 사람도 있어요. 본인의 연봉을 높이는 일들을 해라. 뭐 경력으로 이직을 하든 직장에서 성공해서 급여를 높여가든 뭐 그렇게 해라 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저희 방송 지금 보시는 분들 대부분 다 직장인입니다. 자, 최효진님 본인 직장인이시잖아요. 직장에서 내가 나의 스스로 노력으로 연봉을 확 올릴 수 있는 그런 게 기회가 많나요? 그런 기회가 많아요? 네?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디 있어요? 뭐 고과 잘 받았어요? 고과 잘 받나 고과 덜 받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예? 그만큼 시간을 더 갈아 넣어야 된다 이겁니다. 아쉬운 소리 더 많이 하고요. 아쉬워지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상사한테요. 응? 그리고 상사는요? 당신을 이용해 먹는다니까요. 왜? 당신이 고가 잘 받기 위해서 아쉬운 걸 보여주니까. 예? 아쉬워하니까 그런 거예요. 자, 별일 없어 한다님께서 말씀하신 게 스마트 스토어 구매 대행 수출 수입 보고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 월급을 높이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직장 외에 있는 것을 가지고 하세요. 스마트 스토어가 되었던 유튜브가 되었건 블로그가 되었건 간에 이렇게 부가적으로 본인의 시간을 그런 쪽으로 넣으세요. 왜 계란을 자꾸 한 바구니에 담으려고 합니까? 예. 삼성전자 사장 되면은 연봉 200억인데요? 근데요. 될 수 있습니까? 그 불확실한 미래에 왜 투입을 하려고 합니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한 거예요. 아파트 투자요. 불확실하지 않습니다. 바닥만 목숨 걸고 잡으면요. 여러분, 그냥 2년 있으면요.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삼성전자 부회장 사장이 되기 위해서 미친 듯이 노력한다? 잠도 안 자고 회사에 새벽에 출근하고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좋은데 되지 못하면요. 본인 몸 상하고 마음 상하고 사람에 의해서 다치고 그럴 건데 그 불확실성에 여러분 베팅할 겁니까? 하지 마세요. 네. 그렇다 해서 제가 회사 근무하는데 불량하게 행동하는 말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세요. 본인이 주어진 시간 하에 그 근무 시간에는요 최선을 다하시고요. 근무 외적인 시간에는요 본인한테 최선을 다하세요. 자기개발 충분히 하시고요. 그 자기개발의 말은 돈 되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자, 아는 사람은요 IT 쪽으로 블로그를 많이 켰어요. 본인은 IT 쪽을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핸드폰도 몇 개월에 한 번씩 바꿉니다. 몇 개월은 바꿔요. 자, 핸드폰 사가지고요. 갤럭시 1, 2, 3 계속 사는 거예요. 나올 때마다. 사서 리뷰하고, 이어폰 리뷰하고, 네? 뭐가 나오면 리뷰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블로그가 커져가지고 협찬 광고가 들어옵니다. 우리 제품 좀 홍보 좀 해달라고요.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해서요. 홍보해주고 제품 받았잖아요. 중고나라에 판다니까요. 그 중고나라에 월 파는 금액만 그 파는 금액이 본인의 월급을 뛰어넘는다고 합니다. 네, 그게 본인의 월급 뛰어넘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자신의 시간을 투입을 하셔야지 회사에 투입을 한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자, 아무튼 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시간을 갈아 넣어라. 그게 부동산이 되었던 스마트 스토어가 되었건 여러 블로그가 되었던 여러 다른 활동이든 간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네? 맞벌이 필요 없어요. 네? 필요 없습니다. 외벌이도 충분히 가능해요. 그나마 그렇게 해도 본인의 시간 충분히 써야죠. 저도 마찬가지로 매일 밤 10시에 제 시간을 갈아 넣잖아요. 저는 워낙에 이게 말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소통을 좋아하기 때문에 즐겁게 하는 거지만은 본인이 좋아하는 걸 찾지 못한 채 억지로 하게 되면은 그게 뭔 도움이 되겠습니까? 회사 일 좋아하세요? 네? 좋아하십니까? 자, 별일 없이 산다님께서 혼인신고 안 해서 한 채 더 생각하고 있어요. 와이프 인스타 많아 그래서 팔로워 10,000명 되니 광고 들어와요. 근데 아이를 가질 생각 없으시면요. 혼인신고 해도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아이를 가질 생각이시면 그때 시점에 맞춰가지고 꼭 혼인신고 하시고요. 근데 저는 그런 게 있어요. 주변에 부동산 때문에 혼인신고 안 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결혼은 이 속박의 굴레가 있어야 됩니다. 구속이 필요합니다. 구속이 필요해요. 그래야지 오래오래 믿고 생활합니다. 네. 아무튼 제가 또 다른 이야기를 샜는데 그래서 5천만 원 받는 직장인은요 이를 악물고 2년 3년은 목돈을 모으세요. 목돈을 모으고요 모았으면요 모은 다음에 뭔가 하는 게 아니라 모으는 과정 속에서 공부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 우리 골드 멤버십 회원분들한테는 톡방에서 한 번씩 본인들이 이제 공부를 하셔가지고 지금 이거 사도 되겠는데요? 하고 이제 매물을 들고 온단 말이죠. 그럼 제가 이야기합니다. 사지 마시라고. 네, 사지 마세요. 자, 근데 그분들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돈을 내고 골드 멤버십 가입을 했는데, 가입을 했으니까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지 가입한 돈 값어치를 하지 않겠나요?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공부하는 과정을 저는 알려드리는 거예요. 공부하는 과정이요. 자, 올해는 투자할 시기가 아닙니다. 2022년은요 3월달 선거를 했었고요, 5월달에 정권이 바뀌었고요, 정권 바뀌면서 그동안 30차례가 넘는 이 부동산 규제들이, 강화되었던 규제들이 하나 둘 셋 완화되는 그런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완화가 된다고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 규제도 해제가 되었고요,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뭐 일시적 1가구 2주택 뭐 취득세 같은 것도 완화가 되었고요, 양도세 중과 유예가 되었죠. 자, 앞으로 갈수록 뭐가 남았습니까? 대마가 남았죠. 취득세 중과가 남았습니다. 이제 이게 풀려야 되는 거예요. 취득세 중과 풀리면요, 저는 여러분들께 외칠 겁니다. 물론 저희 멤버십 분들한테는 이야기 드려요. 뭐라고요? 바닥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공부해왔잖아요. 시점이 되었습니다. 2023년이 되었습니다. 취득세 중과 풀렸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달려가세요. 이렇게 이야기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연봉 5천만 직장이 그냥 서울에 내 집 마련할 수가 없어가지고 오피스텔 살까? 이딴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서울에 굳이 지금 이 시점에 매수할 필요가 하등 없다. 매수할 이유가 하등 없다. 그러나 우리가 처음부터 프리미어 리그의 플레이어로, 축구 플레이어로 뛸 필요가 없다 말씀드렸죠. 물론 손흥민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프리미어 리그 뛰었습니까? 아니죠. 독일에서 분데스리가 뛰었잖아요. 물론 분데스리가가 프리미어 리그보다 완전 낫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프리미어 리그는요, 전 세계에서 투자금이 가장 많이 흘러 들어가는 곳 중에 하나예요. 분데스리가보다 더요. 축구 종가잖아요. 축구 종가. 그리고 맨체스터, 첼시, 맨시티, 아스날, 토트넘, 리버풀 등등등등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승했던 팀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내가 꼭 처음부터 프리미어 리그 뛰어야 됩니까? 아니에요. 처음에 K리그에서 뛰어서 차츰차츰 실력을 쌓아서 J리그 갔다가, 박지정처럼요, J리그 갔다가 네덜란드 아인토벤 갔다가 그 다음에 나의 실력을 유럽에서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프리미어 리그로 가도 된다, 이겁니다. 이거예요. 박지성이 처음부터 프리미어 리그 갔더라면 적응 못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연봉 5천만 원인데 목돈 모았다, 5천 모았다, 7천 모았다, 1억 모았다. 그러면은 이를 꽉 깨물고 1년만 투자 공부를 하세요. 지방을 공부해야 됩니다. 자, 김재희와님 박지성 K리그 뛰었다고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시비 걸지 마세요. 박지성 J리그 뛰었다고 했습니다. J리그 갔다가 네덜란드 아인토벤, J리그도 교토 퍼플이에요. 잘못 알아듣고 말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그거였죠. 어쨌든 목돈을 모은 다음에 1년 동안 악착같이 공부하고 2023년 중반에 지방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지방에 투자를 하세요. 지방 투자 인구 80만 이상이요. 적으세요. 인구 80만 이상, 광역시급, 수요가 충분한지, 입주물량이 감소되는 그런 곳에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 곳을요. 자, 취득세 중과 풀렸다. 여러분, 대구라는 지역이 있어요. 올해 내년에 37,000 세대가 입주합니다. 대구가요, 내년에 37,000 세대가 입주해요. 올해 21,000 세대로 지금 작살났어요. 근데 내년에 더 큰 쓰나미가 옵니다. 근데 규제가 풀렸죠. 조정 대상 지역에서 싹 다 풀렸습니다. 수성구 빼고요. 다 풀렸어요. 자, 수성구만 규제 지역이죠. 그런데 내년에 37,000 세대가 입주를 하면요, 혼란의 시기예요. 자, 엄청납니다. 입주 물량이. 그러면 나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게 전세가 하락 속도보다 매매가 하락 속도가 더 크다는 겁니다. 이걸 노리고요. 전세 낀 매물들을 우리가 바라보자 이겁니다. 집주인이 살고 있는데요. 그거 사서 전세 세팅하면 안 돼요? 이게 아니에요. 그거는 리스크를 내가 자초하는 겁니다. 투자자가 본인의 마진을 다 버리고 전세 낀 채로 매도하는 경우, 그거를 노리라는 거예요. 역전세 나면 어떻게 해요? 아니, 역전세 나도 전세 세입자한테 매월 얼마 드릴게요. 나가지 마세요. 관리비 제가 내드릴게요. 네? 어차피 2년 있다가 올라갑니다. 좀 더 살아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시라고요. 부탁하세요. 가장 중요한 건 취득세 중과가 완화가 되면요. 그때 가서 어버버한다? 그러면 바로 총 맞아요. 전쟁터에 가가지고 여러분들 작전지도 사전에 미션 어떻게 흘러가는지 안 보고 갔다가 바로 총 맞고 죽습니다. 네. 돌격 앞으로 하면요 도수깨끼를 하잖아요. 영화 보면은. 그러면 달려야 돼요. 도수깨끼 있는데 안 달린다. 그럼 뒤에서 총 맞나니까요. 아군한테. 네.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준비 안 하고 그냥 규제가 완화되었을 때 가만히 서 있는다? 뭐 할 건데요? 네, 뭐 할 건데요? 자, 아무튼 자, 연봉 5천만 직장인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제 6대 광역시에 뿐만 아니고요. 서울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하락이에요. 서울 수도권은요. 대세 하락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대세 하락은요. 가격이 지나치게 많이 올랐을 때 그때 대세 하락이 옵니다. 그리고 2025는 지나보세요. 3기 신도시가 언제 입주가 시작되는지 다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2027년, 2028년 이때는 서울 수도권에 정말 암흑의 시대가 찾아옵니다. 그게 뻔히 예상되는데 내가 지금 사야 한다? 아니에요. 지금은 가만히 있으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네? 관망도 하지 마세요. 그냥 공부하세요. 어디 지역? 1등, 2등, 3등. 어떤 입지? 여기 뭐가 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전세의 흐름, 전세가의 흐름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네.